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 안쪽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통증이 반복된다면 대표적으로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침구과 교수 이연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발을 괴롭히고 있는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발가락 기저부까지 이어지는 두껍고 강한 섬유성 결합 조직입니다. 이 구조물은 단순한 막이 아니라 발의 아치를 지지하고 보행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문제는 반복적인 미세 손상인데요. 오래 서 있는 직업, 러닝이나 등산 점프 운동을 했거나 체중이 갑자기 증가했거나 딱딱한 바닥을 걸었거나 쿠션이 없는 신발을 신었거나 종아리 근육이 많이 단축된 경우, 평발이나 요족인 경우에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 족저근막의 발 뒤꿈치 부착부에서 미세 파열과 퇴행성 변화가 반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게 된다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단순 염증보다 파시아시스, 즉 퇴행성 변화와 조직 재형성 실패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족저근막염을 단순히 발바닥에 생긴 염증 문제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발바닥 통증은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는 생활, 잘못된 자세, 체중 증가, 종아리 긴장 등이 반복되어서 발로 내려가는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픈 양상은 한의학적으로는 어혈과 기체가 발 뒤꿈치 주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아픈 발바닥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 부위의 순환 회복, 종아리 긴장 완화, 전신 회복력 개선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피로는 많이 걸은 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충분히 쉬면 빠르게 회복됩니다. 반면에 족저근막염은 특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아프다,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 발 뒤꿈치 안쪽이 아프다,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시 심해진다, 종아리 당기는 게 동반된다, 계단 내려갈 때 더 불편하다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는데요. 특히 첫 발이 가장 아프고 움직이면 조금 풀리는 패턴은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발 앞쪽이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통증이 심하면 지간신경종을, 엄지발가락 변형과 신발을 신을 때 아프면 무지외반증 같은 다른 질환도 같이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족저근막염 환자에서 많이 보는 것이 발목의 배굴이 제한되는가,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이 단축되었나, 과회내되었나, 아니면 무릎이 내반되거나 외반되었나, 고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진 않았나, 골반이 비대칭한가, 편측으로 체중 부하가 많이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발은 결국 체중을 가장 마지막에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쪽 정렬이 무너지면 발바닥까지 과부하가 집중됩니다. 특히 초음파로 보면 족저근막의 두께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아킬레스건과 비복근의 근막 긴장이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후에도 근본적인 장력 이상이나 보행 패턴 문제가 남아있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방치료는 이 시기에 통증 조절, 조직 회복, 촉진, 종아리 근막 이완, 보행 패턴을 재교육, 재발 방지 운동 이런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사 직후라면 조직 자극 강도를 조절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바닥에 반복적으로 쌓인 긴장과 미세 손상을 회복시키고 같은 통증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원인을 함께 교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침 치료입니다. 통증이 집중되는 발 뒤꿈치 안쪽과 발바닥의 앞통 부위를 직접 치료하면서 실제로 발바닥에 부담을 많이 주는 종아리 근육의 긴장, 특히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뭉침을 함께 풀어주는 치료를 병행합니다. 환자분들이 발만 아픈 줄 아시지만 실제로는 종아리 뒤쪽이 뻣뻣할수록 발바닥 통증이 잘 반복됩니다. 특히 발목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분들은 발바닥에 장력이 반복적으로 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치료해야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발바닥 국소 치료와 함께 하퇴 후면의 긴장을 같이 풀어주는 것이 치료 효과와 재발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통증이 오래되었거나 회복이 더딘 경우에는 약침 치료를 함께 사용합니다. 약침은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회복이 느려진 조직 주변의 순환을 도와 통증을 줄이고 조직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첫발 통증이 심하거나 오래 서 있는 직업처럼 재발이 잦은 분들은 뜸이나 온열 치료를 통해 발바닥과 종아리의 혈류를 높여 아침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실 밖의 관리입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 받아도 종아리 스트레칭, 발바닥 스트레칭, 신발 교정, 체중 관리가 함께 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와 함께 종아리 스트레칭, 발바닥 마사지 및 근막 이완, 쿠션 좋은 신발 선택, 오래 서 있는 자세 교정, 운동 강도 조절까지 함께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결국 족저근막염은 염증을 없애는 치료보다 발바닥에 과부하가 다시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완전히 쉬는 것보다는 통증을 악화시키는 충격 운동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으로는 러닝이나 줄넘기, 점프, 맨발 장시간 보행하거나 딱딱한 바닥 운동을 하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권장하는 운동으로는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 상지 운동, 가벼운 걷기, 종아리 스트레칭, 즉 쉬는 것이 아니라 조직 회복 속도에 맞춰 부하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첫발 통증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족저근막염의 반복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만성화되어 6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하고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발바닥뿐만 아니라 종아리, 골반, 보행까지 함께 보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통증이 반복된다면 참지 마시고 전문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